나의 운명은 그날 결정되었다. 해낼 거예요. 가볼까? 제법이야. 받아라. 불태워버릴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the Star Sailors developer interview. My name is Evan and joining me at the virtual desk it's my co-host Zox. What's going on, Zox? Hey, how you doing, Evan? I'm doing pretty well. I hope you're doing all right. I appreciate you guys for inviting me. But yeah, I'm excited for this game, man. Me too, and I'm excited you could be here. Do you want to tell folks where they can find you if they want to see more of your content? Oh yeah, definitely. I'm on YouTube and Twitch at ZOX. That's just Zox. But yeah, just basically making content on games I love to play. That's it. That's awesome, dude. I'm glad to hear that. And with us virtually today too, we've got PD Finn and art director Cox. Thank you both for being here today.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세일러에서 총괄 PD를 맡고 있는 핀이라고 합니다. 저희 게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저희 게임은 이제 애니메이션풍의 정통 턴제 RPG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장비도 수집하고 소환수도 수집을 하면서 강력한 보스를 공략하는 게 신재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요즘 모바일 게임 시장에 턴제 RPG가 대단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요즘 턴제 RPG들이 속도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가 속도가 빠르면 내가 먼저 때릴 거야 뭐 이런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궤를 달리해서 팀 단위로 턴을 주고받으면서 그때그때 반응성보다는 좀 더 긴 턴을 가지고 내가 이때 한번 세게 몰아쳐야 되겠다 이런 전략성을 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게임을 만들면서 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한 게 사실 저도 대단히 모바일 턴제 RPG뿐만 아니라 콘솔 게임 턴제 RPG도 대단히 열성 팬인데요. 최근에 나왔던 다양한 게임들을 좀 해봤을 때 전투 이런 거는 재미있는데 사실 저희가 옛날부터 게임을 많이 하면은 저희의 가슴을 대단히 뛰게 만드는 요소들은 뭔가 내가 저 던전의 보스를 처치했을 때 와, 이런 전설적인 장비를 얻을 수 있다더라. 이런 대단한 동료가 합류한다더라. 이런 게 대단히 가슴을 뛰게 만들거든요. 요즘 모바일 RPG들을 하면은 내가 어떤 강한 보스 몬스터를 처치를 해도 좀 더 많은 성장 제어를 얻는다거나 이런 정도밖에 그런 감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경험을 했었던 그런 강한 보스를 잡으면 그런 매력적인 보상이 따라온다. 이런 걸 좀 더 살려주고 싶어서 저희가 소환수라는 시스템을 추가를 해가지고 강한 보스를 내가 열심히 공략을 해서 잡으면은 저 보스의 강력한 소환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감성을 좀 채워주고 싶어서 스타세일러라는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AD 아트 디렉터님께서 제 게임 아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세일러의 아트를 담당하고 있는 AD 콕스입니다. 아트 파트에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방향성은 밝고 힐링되는 판타지 세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최근 시장에서 다소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게임이 많다고 느꼈고, 스타세일러만큼은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세계관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인 세계관은 판타지를 기반으로 하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방향이에요. 파스텔 톤의 자연 환경을 베이스로 마법 폭발로 인한 힘의 균열이 생긴 대륙 곳곳에 서로 다른 분위기의 지역과 테마를 배치해서 탐험의 몰입감을 높이고자 했어요. 밝은 색감 속에서 세계가 분열되는 흔적과 긴장감이 느껴지도록 균형을 잡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눈에 구분되는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디자인 과정에서 좀 너무 화려해지는 거에서 계속 덜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실루엣과 색감,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캐릭터를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캐릭터 간 서사와 다양한 모션을 더해 각각의 성격과 매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고 싶었고요. 낮은 등급의 캐릭터나 몬스터, 소환수 역시 단순한 소모 요소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되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곧 아마 스타셀러를 정식으로 선보이게 될 것 같은데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의 주인공 일행들이 여러 가지 지역들을 모험하면서 이제 새로운 동료도 만나고 새로운 소환수도 만나게 될 텐데 두 개의 지역의 스토리를 전체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동료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런칭 시점에 약 20종 정도의 캐릭터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 절반 이상은 저희가 게임 컨텐츠 플레이를 통해서 획득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주인공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게임에서 이제 주인공이 곧 여러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주인공으로서 동료들을 이끌고 모험을 하시면서 다양한 클래스들을 이렇게 또 획득을 하시게 될 텐데 이 클래스 역시 7종 정도 저희가 지금 시점에 제공을 해드릴 거고 주인공 클래스는 모두 다 게임을 플레이하시면서 모험을 거침에 따라서 하나씩 획득하게 된다. With the launch of Star Sailors quickly approaching, we've curated a list of Zock's original questions as well as burning questions from within the community. Now, with that said, let's get into it. Zox, you want to start off with some of your questions? Oh, yes, definitely. First question I actually had was what does a healthy long-term Star Sailors player base look like to the developers? 저희가 게임을 개발할 때 저희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스를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분들 중에서 이 게임은 진짜 보스를 공략하는 재미가 있다라는 것에 대단히 심취해 있는 그런 분들이 저희 게임을 장기적으로 사랑하게 되실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ow, as a content creator, one thing I'm actually really interested in is community. So I'm interested in knowing how the developers feel about the culture that they want Star Sailors to actually have.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보스 공략을 대단히 중요한 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칠 때 디스코드에서 유저분들이 활동하시는 걸 봤거든요. 생각하고 있던 형태로 많이 움직여 주시고 계시는데 유저분들끼리 난 이 보스를 뭐 3턴 만에 클리어했어. 난 저 보스를 이런 조합으로 뭐 5턴 만에 클리어했어. 근데 피해량은 나는 이만큼 큰 피해를 냈어. 이렇게 좀 보스 공략 위주로 나의 덱도 공유를 하고 나의 피해량도 자랑하고 이렇게 좀 움직이기를 바랬었거든요. 근데 이미 디스코드에서 많은 유저분들이 그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계셔서 대단히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That's great. So it sounds like they want to cultivate an environment where people are sharing strategies that they find or team builds for different dungeons, etc. Yeah, that sounds amazing to me personally, because that just gives me tons of content to have to make, I guess. I'm excited for that, honestly. So another thing that I was actually wondering was how important is the narrative in this game long term for the future of Star Sailors? 단순한 뭐 시뮬레이션이랑 RPG를 가르는 가장 큰 지점이 뭐냐라고 하면 역시 그게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세일러에서도 내러티브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러티브라는 게 단순히 뭐 게임의 스토리나 대사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생김새, 말투, 성격 또는 캐릭터가 전투를 하게 된 배경에 담겨있는 지역의 스토리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를 만들 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컨텐츠를 만들 때 이게 이 게임 내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게 될지를 신경을 쓰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It was a great answer. It was That's actually a honestly a great great answer, answer. yeah. I don't have any follow-up questions, just that, it makes sense because I mean, when you look at any of the characters, it feels like they are living and breathing inside the world of Star Sailors. So it makes sense that the rest of the game is kind of built around that concept. Yeah. I think that that's like one of the things that, like, for me at least, I feel like, and I would even say can probably speak for a lot of people in the community, it ties us into the games. Definitely being able to like have that character with those said narratives, like making you kind of have a deeper connection, and like especially if you can kind of see yourself a little bit in those characters, I think that that's definitely like a really cool thing. Yeah, they do a great job designing characters that have all that expression. You can tell a lot about the Yeah. story behind each character just by how they act or like their character animations exist outside of combat. Like they did a great job showing that. Yeah, exactly. Well, since we're on the topic of immersion, I think one question I definitely want to ask are there any faction ships or story arcs that players should be keeping an eye on?
네, 저희 이제 스타세일러에서 동료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유저분들이 가장 니즈하게 될 것 중에 하나는 소환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소환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세계관에서 장기적으로 소환수는 신수라는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이 존재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또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신수들이 대단히 자연적인 장소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장소에서는 더 강력한 인간들의 집단의 존재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힘을 이제 이용당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저들 분들이 그런 것들을 모험을 하면서 신수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신수들을 퇴치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신수들을 만나고 그 신수들과 또 전투도 하고 그 신수들의 힘을 빌려서 소환수를 활용도 하고 그런 신수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I think that's, to me, that's good. I'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question. That's a good question, Zox. Now, this is going to be a pretty big question, and I know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be wondering this one specifically, but how do you make sure that free-to-play players still feel rewarded, but also still can compete or feel competitive? 과금 요소 같은 경우에는 필수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과금을 함으로써 게임을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금을 하지 않는 분들도 게임을 플레이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게임을 시작할 때 반 이상의 캐릭터를 무료 콘텐츠 플레이로 제공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게임 안에 특별 던전이라는 이제 전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투들을 열심히 참여하면은 다이아몬드나 뽑기권 같은 거를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원활하게 크게 지장 없이 하실 수 있게 하려고 밸런스를 대단히 세심하게 손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Oh, that's awesome. That's Oh, okay. also a great way to keep the game feeling fresh. Yeah, I definitely think that that's something that a lot of players are looking for is a way for them to be able to dive into the game, but not feeling like that stress of I have to do X thing all the time. Because you want them to feel like when they get on the game, they actually are like, okay, I'm finally about to have fun, not, this is another chore. I guess, Exactly, for not sure. feeling pressured to do one thing or the other inside the game. Yeah, exactly. Yeah. Now, we cannot forget about the other side, the super sweats. The veterans in the community, I'm pretty sure, are wondering how exactly are you going to be able to keep them engaged without basically making it seem like it's this overwhelming task as new players are coming in? 네, 수집형 전략 게임에서는 사실 TCG 같은 장르도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전략 풀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게임의 재미를 좌우하거든요. 이제 코어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풀을 대단히 잘 보유한 상태에서 시작하셔서 게임을 재밌게 즐기시는 편이 많은데 신규 유입 유저분들은 너무 전략풀이 좁은 상태에서 시작하셔서 그런지 게임을 즐기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지급을 해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험 컨텐츠를 플레이할 때 꼭 필요한 삼성 캐릭터들 예를 들어서 저희의 캐롤라인 같은 캐릭터라거나 에단 같은 캐릭터는 그냥 저희가 이벤트 형태로 지급을 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진행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So they're trying to make it so that there is a lot of viability even in the lower star rating characters. And that also goes hand in hand with giving players a mission. It's like if you play enough, you can ultimately unlock all of these 2-star characters for free, and you'll have something to show for it because they'll be able to help you on your journey, and they'll support new players with the 3-star characters, Caroline and Ethan. Yeah, I think that that's actually going to be like honestly a really, really big selling point, especially just simply because I think a lot of us can agree to the fact that we like to play, through the games a little bit differently. So I think like being able to have all that access is going to give us so much more build diversity, which I think is just going to be even more of a fun thing for the community as a whole. It's also huge that they aim to make those lower star rating characters that competitively viable for certain strategies. That's Yeah, admirable true. for sure. Yeah, true. Yeah, I definitely think that makes it where you can basically get a lot of value in terms of like progression, and you can like even more so pick the characters you actually like at that point.
which I think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really enjoy. Now, I know for a lot of us playing these games, we absolutely love really good design. So I want to know how exactly or how do you plan to design characters to feel meaningful beyond just their kits? 요즘은 정말 많은 게임과 캐릭터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디자인만으로는 캐릭터의 개성을 전달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외형적인 매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캐릭터가 가진 성격과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웃게임 모션에서 그 캐릭터의 성격이 드러나는 행동을 보여준다든지 로딩 화면 일러스트를 통해 전투와는 다른 일상적인 모습을 담아내서 유저가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캐릭터에 숨겨진 이스터 에그를 넣어주는 것도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투 외에도 전투 외적인 영역에서도 캐릭터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작은 디테일을 꾸준히 쌓아가는 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And I would say that that really comes through in the character designs. Like all these little extra bits of flair about every character. I mean, we got hair flips after attacking. We got characters that fight with spoons and food. We got a girl on a frog. It's a very diverse cast of characters, and like you can really tell a lot about them just by looking at them. Yeah, I think like with like everything you just said is is definitely true. I'm really excited to see the Easter eggs that we could be looking forward to because I think that to me always shows a really strong sign of passion, right? Because those are little things that give us maybe some insight on like lore of a character's background or maybe even something they may do in the future. I think that those little like extra what I call icing on top of the cake is really nice to see. Now, one of the final questions that I have, and I'm actually really excited about this, is more specifically about the plans. Are there any new modes that might shake up the meta or encourage different team comps? 네. 수집형 게임의 가장 큰 재미는 역시 다양한 전략을 여기저기 써보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타는 계속 많이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강림전이나 이런 데서 새로운 보스가 등장하면은 그 보스에 맞는 캐릭터들을 재편성하게 되면서 메타가 많이 움직이게 될 거고 강림전만으로 그걸 하면 또 지루해지기 때문에 특별 던전 내년에 다양한 전투 모드들을 추가해서 다양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Which is stellar that they already have plans to support with so many new game modes and bosses, even pre-launch. That's awesome. Yeah, I think that's definitely going to keep a lot of us engaged. I think with our current retention values that we have out there, I know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be pretty excited that, as we're pushing forward, there's going to be a constant shift. So like if something on your account, like say you're pulling and something got favored a little bit more, you're going to ultimately have a chance to have something shine basically at some point, which I think is pretty cool. Yeah, exactly. And it's nice to know that there's something in the pipeline. All right, then, on to the community questions. I have a bunch from Sea of Deceit that we'll start with. First question is, we know a PC version is on the horizon. I wanted to ask, do we have an estimation for when that's going to land? 네, 저희도 PC 버전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모바일 환경에서 먼저 쾌적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 또 UI, UX 피드백도 많이 주셨어서 그쪽을 좀 손보고 있느라 여기가 좀 안정화되면은 PC 버전을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정확하게 제공드릴 수 있는 시점은 저희가 내부 논의를 좀 더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Honestly, sounds good. The fact that a PC version is coming at all is enough for me. That's great. Have a successful mobile launch, and then people can look forward to being able to play it on their PC as well. Yeah, I couldn't agree more with that statement, to be honest. I think, honestly, making sure that we have a great experience on one thing so that we can have an even better experience on the next thing, I think that's the perfect way of going about it. Exactly. Nail one and then nail the other a little later. That's Yeah, great. I'm all exactly. there for Yeah. it. This is a really good question from Sea of Deceit. This is the sort of thing that I really appreciate because it gives a look into how the developers like tackle difficult
obstacles along development. So with that said, what has been the most challenging balance issue that you've faced so far? 전략성이 있는 게임을 만들 때 딜레마 같은 느낌인데요. 저희가 어떤 보스를 공략할 때 저희가 이 보스에게 가장 최적화된 전략을 하나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데 이 전략백을 유저분들께 얼마나 효율 좋게 이걸 제공을 해드려야 되지?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했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덱을 너무 보스에게 효율이 좋게 제공하게 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덱들이 많이 효율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유저분들이 이 보스를 잡을 때 이 덱이 너무 강제가 되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덱들의 효율을 비슷하게 편성을 하면은 아무거나 들고 가도 클리어가 돼서 이 게임은 전략성이 좀 없나? 뭐 얕은가? 이런 감성을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의도했던 덱들이 효율이 잘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다른 덱들도 적절히 움직이게 하는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내부에서 테스트를 거치면서 감각을 잡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And I agree that that is kind of a fine line to toe as you're developing something like this. But, you know, Zox, yeah, as they open up more dungeons over the course of the game's lifespan,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to explore different pseudo-forced team compositions. Yeah, I think, yeah, definitely in development, it's like bound to happen.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I think I could say for all of us is that we have devs that are playing their game, which I think is always Yes. reassuring, you know? So we at least know that if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are coming up, they're able to understand, you know, how it's actually affecting the environment of the game, which I think is ultimately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I think as a community, we can be understanding to the fact that, you know, things are going to be, you know, they're always going to be in that testing phase, basically, you know, trial and error. Yeah, exactly. And I think calling it also a forced strategy might be a little bit harsh because in a way it's kind of it's design space. It's a pathway to make other units and other strategies shine in a way that they hadn't before as you open up all these new dungeons and content. Yeah, exactly. Yeah. So yeah, I definitely think the devs are doing a lot better. You know, that for sure. I definitely agree. Yeah. Still from Sea of Deceit here, guild content was not present in early builds of the game, but will it be present on launch? And if so,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it? 네, 저희가 런칭 시점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연합전이라는 길드 컨텐츠를 런칭 시점에 바로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태라서 바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합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전달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PVP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걸로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통해서 봤는데 PVP는 그 데브 토크를 통해서 의견을 수집했던 것처럼 저희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팀 단위 턴제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턴을 가져가냐가 너무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형태로 풀어나가야 공정한 경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PVE 컨텐츠를 더 빠르게 제공을 해드리고 PV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많은 커뮤니티 의견을 수집을 해서 확실하게 준비한 다음에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커뮤니티를 통해서 PVP 쪽으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t's great that people will have guild content to look forward to at the launch of Star Sailors. And they also kind of got a little bit of a glimpse of the roadmap there too, how they'll continue to support guild content in the future. As for the PvP, Zox, I mean, there's plenty of ways for people to like get competitive with it, even with a PvE environment. They could even look into like maybe a dungeon where it's like you competitively try to clear it, rank up, or get like the highest point total in a run. Yeah, I was just about to say that like leaderboards are always like great ways to keep a community actively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And it's like, you know, look at my damage versus like, you know, their damage. And I think like, especially like if there's going to be variations in that, like I said before, there's going to be some where you may shine and then somebody else may have a strategy that nobody else was really thinking of that may also shine in the next thing. Yeah, exactly. It's not PvPvE, but it's PvP via PvE. Look at that.
That's crazy. That was bars. Next question. Can lower rarity characters still stay viable even in the late game? 아무래도 저희가 캐릭터 수집형 게임이니까 저도 여러 게임을 할 때 그렇지만 등급이 낮더라도 그 캐릭터에게 나의 마음은 진심일 수도 있거든요. 저등급이라고 해도 버려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의 일환으로 제가 캐릭터 랭크업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저등급도 5성 랭크업을 달성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다. 실제로 향후에 다양한 보스 전투를 할 때도 저등급 캐릭터가 보스 전투에 지속적으로 쓰일 수 있게 저희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Yeah, I think this is great. And we kind of touched on it earlier, but it's great to re-emphasize it because I think it's really rare for developers to go that extra mile and make sure that even lower star rated characters have their own identity. Yeah, I think that's like, again, like just one of the biggest things about just what I would say makes a game successful is making a player feel like what time they've put in didn't go to waste. And I think that for sure is something that I'm really honestly appreciating that the developers are trying to push is that they want us to be able to enjoy the game, but not feeling like those things that we've been doing up until certain points just fall to the wayside. Also, are there any skins planned for the game? They also go on to say that the loading screen art for the game is beautiful, by the way. 네, 현재 다양한 스킨들을 준비 중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추가할 계획이에요. 스킨 같은 경우는 기존 세계관에서 조금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저희는 유저분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디스코드나 SNS를 통해 캐릭터의 어떤 모습이 보고 싶은지를 써주시면은 그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반응에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극 반영해서 모두가 기다릴 수 있는 스킨을 만들고 싶습니다. Yeah. That's awesome. That level of transparency from like the art team, the developers, and everything, that is super cool, very admirable. And to go so far as to share sketches for potential content in the game and skins just to get feedback, that's awesome. Yeah, I feel like this is like the thing that definitely drew me in the most was that the level of communication we've been getting and just kind of like seeing the step by step of the concepts, for example. But also too, like I feel like this is a big drive in like bringing the community together because people are gonna love being able to vote or trying to decide as a community, like what skin are we gonna go for? We need this character skin. You know? Yeah. So I think that's gonna be really cool. Yeah, the fact that they're so open to taking community preference into consideration like that, it's just phenomenal. And I said it once, but truly, transparency, that is like a big measure by which you can tell how quality the development team is. And it seems like there's a lot of passion here, and also they want to take feedback from the right places, which is the community. Oh, this is a super fun question. What kind of meta do you absolutely want to avoid? 전 세계에서 같은 단어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좀비덱이라고 불리는 덱 유형인데 저는 이제 전투가 좀 재밌으려면은 위기감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뭔가 공포심을 좀 느껴야 쫄깃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유저가 절대적으로 죽지 않을 것 같은 상태에서 시간만 질질 끄는 형태로 가면은 저희가 어떤 보스를 제공해도 재미없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가장 경계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Yeah, I think that that's definitely like one of the things, even for me, it's like the high intensity, like making sure that content is not only enjoyable, but there are some aspects of challenge. I think it's just going to make it more worth for like all the investment you put into your account when you're going up into, and up against these different bosses and different pieces of content. So I'm glad the devs are actually considering those things, to be honest. Yeah, dude, and I crave that level of tension. And if the game state's not changing, you're just kind of hitting each other back and forth, staying exactly the same health status, the tension's not there. So I love that they're on the same page about that. Yeah, I think you definitely want players to have to look at their screen. You don't want them to have to like walk away, go get a snack, and then come back, and they're still, in the same place. Same thing, yeah. Yeah. So now we've talked about how Star Sailors is first a turn-based game, but are there any conveniences in mind to help players out who might prefer a more dynamic battle experience? 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고요.
개발팀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편의성을 생각을 해서 연출을 많이 생략하면 생략할수록 캐릭터 수집형 게임에서 점점 시뮬레이션적인 느낌으로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계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캐릭터를 수집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매력을 어필하는 데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옳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보안책 자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 저희가 아직은 이거를 정말 넣는 게 이 게임에 대해서 좋은 선택일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커뮤니티 피드백을 더 많이 받아보고 들어가는 게 더 저희 게임을 위해서 옳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그런 보안책은 투입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I do really appreciate the transparency with how they're saying we're trying this out. We're open to player feedback. We want to see how it feels once the game launches, but ultimately this is just something that we want to like try out for a little while. That's something that really speaks to me. Yeah, I think it's always important too to kind of temperature gauge because I mean it's also kind of hard to navigate. I feel like sometimes when you're doing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with a community, like what's going to be well received or how they're going to feel. But I think just again, the open communication of it is going to allow players to feel like, okay, we tried this and you're going to get that feedback back. Like we either like it or we don't. But I think just the openness and willingness on both sides to be understanding, but also to make necessary changes, I think is great. To be honest. Very well said. Yeah, very well said, dude. All right, and the last one comes to us from Frosty Z. They ask, technical challenges and unforeseen issues are inevitable during development. Given the community's appreciation for the level of communication that the devs have provided so far, what level of support and communication can players expect from the dev team when such issues arise?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게 제일 좋지만 저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가 상황을 공유해드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하겠다 이렇게 투명하게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문제가 확인이 되거나 뭔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커뮤니티를 통해서 바로바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Thank you both so much again for your thoughtful answers to the questions. I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 want to say to the community before we depart today? 네, 오늘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요. 족수님도 참여해주시고, 또 에바님도 참여해주시고, 또 디스코드에서 다양한 분들이 너무 좋은 의견을 많이 남겨주셔서 저희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게임을 만들고 있는지 한 번 더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더 자주 있을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도 최대한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주신 그 크리에이터분의 유튜브도 사실은 예전부터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영상이 나왔을 때 너무 감동하면서 봤었거든요. 게임을 분석하시는 것도 그냥 대충 하시는 게 아니고 되게 심도 깊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오늘 질문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디스코드에서 유저분들의 질문도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그 질문들도 너무 좋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소통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통하면서 같이 만들어 간다는 느낌으로 재밌는 게임 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wesome. Thank you both so much for your answers, and thank you to the community for the wonderful questions as well. Zox, this was so much fun, man. Yeah, man, I absolutely enjoyed myself. Once again,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It's definitely been an honor, and for sure, wishing the best of luck to the developers with this game. I think it's going to be amazing. I think so too, man. And for anyone who maybe wants to play Star Sailors themselves, look out for it on the App Store or Google Play Store, and eventually down the line on PC as well. You'll be able to download and play for fre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Bye. Bye-bye. Bye.